어느 순간 늘 울리던 그 사람의 알림이 뜸해진 적 없으신가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수십 번 메시지를 썼다 지우지는 않으셨나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문득 일상 속에서 당신을 떠올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운이나 밀고 당기기 같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관계의 역학을 관통하는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인간 본성의 심리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오늘 이 글은 단순히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는 표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상대방이 당신을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아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인식의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의 핵심 원리들을 누구나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입하여 오늘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물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1원리 의도된 결핍의 미학.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있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뜨는 해, 매일 마시는 공기처럼 말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메시지를 보내면 1분 안에 답장하는 항상성은 초기에는 안정감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가치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사라짐은 상대를 벌주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생각할 시간과 당신의 빈자리를 그리워할 틈을 의도적으로 선물하는 매우 성숙하고 지적인 전략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공백을 만드느냐입니다. 감정적인 싸움 끝에 잠수를 타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단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이 너무나도 충실하게 흘러가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강한 공백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잘 잤어? 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어느 날은 그 시간에 답장하는 대신 당신의 새로운 아침 루틴에 집중해 보세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로운 언어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뒤 그가 무슨 일 있나? 라고 생각할 때쯤 당신은 사과나 변명이 아닌 활기찬 에너지로 답하는 겁니다. 아침에 조깅하는데 이런 멋진 풍경을 봤어? 기분 정말 좋다. 이 사소한 변화가 상대에게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답장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순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는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이 기다림이라는 작은 감정의 동요가 바로 그리움의 싹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매주 주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남자친구와 보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격주 토요일 오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한 도예 수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 토요일 오전은 앞으로 도예 배우기로 했어. 흙 만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거든. 그 시간에는 연락이 좀 어려울 거야. 처음 몇 주간 상대방은 허전함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수업이 끝난 그녀가 흙이 묻은 손, 사진과 함께 오늘 내가 만든 첫 번째 컵이야.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그는 그녀의 부재 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생동감 넘치고 매력적인 활동을 했는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게 되었으며 그녀가 자신에게만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의 미묘한 긴장감, 즉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거리만 두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원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상대는 당신이 식었다고 오해하고 그대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의도된 공백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려면 그 빈자리를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채워줄 두 번째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제2원리 과잉이 아닌 핵심을 채우는지에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과잉 배려의 함정입니다. 밥 먹었어? 뭐해? 힘들지? 내가 다 알아처럼 끊임없이 안부를 확인하고 모든 것을 챙겨주려 하는 행동. 이것은 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질식시키는 감정적 간섭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100번의 피상적인 안부 메시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차마 말로 하지 못했던 단 한 번이 핵심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채워줄 때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약함이나 극심한 피로를 괜찮아, 바빠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단답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읽어내는 것이 이 원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며칠째 이어진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 만사가 귀찮아 보이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는 그냥 좀 피곤해라고만 말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내. 내가 응원할게. 라는 말로 그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집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그가 가장 좋아하는 향의 임욕제를 풀어 따뜻한 물을 받아둡니다. 혹은 그가 평소 즐겨 마시던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말없이 건네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냥 곁에 있어줍니다. 어떤 행동이 그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까요? 말로 하는 응원이 아니라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의 지친 상태까지 내가 세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무언의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에 단 한 사람, 당신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깊은 위로와 유대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례로 그가 언젠가 스치듯 요즘 이상하게 편두통이 잦네라고 말한 것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그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해 있을 때 당신은 그의 가방에 그가 평소 먹는 두통약과 너무 애쓰지 말라는 짧은 메모 그리고 작은 초콜릿 하나를 넣어둡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자세히 보고 있구나. 이처럼 상대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기억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건네는 세심함. 이것이 바로 100번의 사랑해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쩌면 당신은 나는 이미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왜 관계가 나아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이 모든 배려가 상대에게 엄마나 누나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고마움을 넘어 상대를 설레게 만들고 당신을 이성으로서 다시금 갈망하게 만들려면 이 배려에 한 가지 요소를 더해야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좋은 사람에서 매력적인 이성으로 격상시킵니다. 제3원리 은은하게 드러나는 가치의 증명.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른 이성의 존재를 암시하며 질투심을 유발하는 저급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어떤 남자가 번호 물어봤어 같은 말들 말이죠. 이것은 단기적으로 상대의 불안감을 자극할 순 있지만 결국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당신을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고수들은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쟁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가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증명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원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고 다채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곁에 내가 있다니라는 자부심과 건강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말 내내 그와의 연락만 기다리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등산을 가서 찍은 활기찬 사진을 공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은 당신이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북클럽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런 새로운 관점을 알게 돼서 정말 흥미로웠어라고 말이죠. 이것은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나는 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세계도 치열하게 가꾸고 있어. 나는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너 외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당신의 그 독립적인 세계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은 경험을 공유할 때도 나 오늘 칭찬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을 공유해보세요. 이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말 밤샘까지 했는데 오늘 클라이언트가 우리 팀 기획안 덕분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 그 순간 정말 짜릿했어. 이는 당신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이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자신 없이도 충분히 빛나고 있음을 깨닫고 당신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이성보다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수많은 관계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상대에게 세심한 배려도 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당신의 이런 멋진 모습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하거나 무례하게 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네 번째 원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쉬운 사람이 아닌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4원리 무례함의 선을 긋는 용기.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다 이해해, 괜찮아를 반복하며 상대의 이기적인 행동이나 무례한 말을 모두 수용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막대해도 되는 사람, 이 정도는 참아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는 예스를 잘하는 것보다 노를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가치관을 존중하는 명확한 울타리를 세울 때 상대방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 일찍 쉬고 싶은데 그가 습관적으로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화를 내거나 전화를 피하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규칙을 알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 듣는 건 좋은데 나는 11시 이후에는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라 통화가 어려워. 우리 그전까지는 얼마든지 깊게 통화하되 이 시간 이후에는 서로의 휴식을 존중해주면 좋겠어. 이것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가 당신의 외모나 당신이 아끼는 가치가에 대해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폄하하는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웃어넘기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 상처가 됩니다. 이때 감정을 억누르고 쌓아두면 언젠가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방금 그 말은 나를 정말 속상하게 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솔직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감정 경계를 전달할 때 상대는 이 사람에게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를 학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존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리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1, 2, 3, 4원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미 당신 곁을 떠났다면 어떨까요? 혹은 관계가 너무나 오래되어 무뎌진 나머지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궁극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미 떠나간 사람조차 당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도대체 누굴 놓친 거지? 라며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힘입니다. 제5원리 타인의 빛이 아닌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가 되라.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매력은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의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여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만 사실 당신이 없어도 내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해라는 건강한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 당신의 하루 기분이 상대방의 연락 한 통, 그의 기분 변화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당신은 매력을 잃는 것을 넘어 그에게 무거운 감정적 짐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에너지의 원천은 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어야지 그의 빛을 반사해야만 존재하는 위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별의 아픔이나 관계의 깊은 정체기를 겪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에 매몰되어 매일 술을 마시거나 SNS에 슬픈 글을 올리는 대신 오랫동안 버킷리스트에만 담아두었던 바이크 면허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연습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마침내 면허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도로를 달리던 순간의 희열을 자신의 SNS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전 연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스스로의 성취를 위해 그 과정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전 연인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슬픔에 잠겨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멋지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에 그는 큰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아쉬움, 그리고 재발견된 매력을 느꼈습니다. 나 없이도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은 내가 저 빛을 잃었구나라는 후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꼭 이렇게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거나 퇴근 후 꾸준히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작은 습관을 확립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가꾸는 사람에게서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특유의 안정감과 깊이가 느껴집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그 진지한 열정 자체가 그 어떤 유혹의 기술보다 강력한 매혹의 도구가 되어 상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당신을 더 깊이 그리고 애타게 그리워하게 만드는 5가지 심리적 원리를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도된 결핍을 만들고 상대의 핵심을 채우며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무례함의 선을 그으며 마침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하지만 이 모든 원리를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은 진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서 바쁜 척 연기하거나 상대를 떠보기 위해 거짓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결국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당신의 신뢰를 벨 것입니다. 핵심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여야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성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불안감이 매우 높고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의도된 결핍 전략은 상대에게 극심한 공포와 버림받는 느낌을 주어 오히려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핍보다는 4번째 원리인 명확한 경계와 2번째 원리인 안정적인 지지를 통해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모든 전략은 상대방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 유연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은 단기적인 기술이 아닌 장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 방법들은 식어가는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이어지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결국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상호 간의 깊은 신뢰,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나 오늘 들은 원리들을 적용하며 느낀 점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목적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고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누구의 빛도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로 빛나고 그 빛에 이끌린 또 다른 완전한 존재와 만나 서로의 세상을 더욱 눈부시게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